저렇게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19년 만에 최고치다. 아파트 대비하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보증보유 비율 낮추면 그게 임대 시장을 완화시켜요? 공급을 완화시키나요? 전혀 아니다. 밖이 불이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외곽이 다 난리 나기 시작한 거죠. 네, 답이 쉽지 않아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안녕하십니까. 박찬웅의 집 한 채 노후 수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요즘에 너무나 뜨거운 임대 시장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저렇게 했어요. 전세 언제까지 폭등할까? 그래서 이거 우선은 이런 식이죠. 우선 이게 매매가가 올리는 것도 짜증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구조적으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야 우리가 좀 뭔가 가는 방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이게 중장기적으로 불안한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해서 살짝 끝나고 말 건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가볍게 끝날 문제라면 뭐 어떻게 말씀드릴까. 당장의 임차인 분들은 빨리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임대가 갱신권 사용까지 생각하면 한 4년 정도. 그래서 4년 안에 좀 이게 안정화될 수 있는 이슈라면 뭐 하여간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해볼 만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이거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슈를 풀 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미리 약간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슈를 풀 때 어떤 새로운 환경 요소가 나올 때는 그 현장 지금 현실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연결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이슈가 터지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영끌 대출 받으면 정말 힘들다. 맞죠. 그래서 일부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모든 문제 그런 거 많이 눌러서 해봤잖아요. 모든 문제 핵심은 공급. 네. 이 공급 이슈에 의해서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금리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 그런 다른 거와 연결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무게중심, 쉬운 말로 무게중심은 해석하는 무게중심은 철저히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이슈에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이슈를 작동을 하죠? 공급에 대해서 안 좋게 작동을 하죠. 이 요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근데 지금의 금리 문제는 악화 요인이죠. 완화 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서민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오늘 얘기할 게 우리가 뭐죠? 임대 시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불안할 거냐, 아니면 조만간 끝나줄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환경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뭐에 중심을 둬야 된다? 공급. 공급의 무게 중심을 두고 얘기해 보자. 우선 결론, 빠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 결론 미리 낼게요. 중장기적으로 임대가 하락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그리고 현재 공급 절벽을 개선할 방법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한동안에 겪었던 상황, 10여 년간 쌓여온 거거든요. 이 공급 환경의 악화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미래 공급 방식.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악화가 됐어. 이건 알겠어. 다 악화됐어. 그러면 나아질 방향이 어떠냐? 아니면 공급 방향을 좀 개선할 방향은 어떠냐?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또 임대가를 그리 안정시킬 것 같지 않다. 어느 계층에서. 아파트는 계속 지을 건데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아파트냐? 아파트 다 좋아는 하죠. 그런데 제 말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적정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중장기로 임대 가격을 특히 비아파트 부분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파괴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우리의 모든 공급은 정비사업 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주거 임대 환경은 일부 소득계층에서 상당히 안 좋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분들은 진짜 이거 결론 확실하거든요. 보고 나시고 제가 다음 화면 보시죠. 안 좋은 얘기인데 왜 그런지 하나씩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약간 상황 체크하시죠. 매매. 여기 매매하고 전세 거래량이 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임대 거래량이 더 많아야 돼요. 우리가 자가는 자기 집과 이동 많이 않잖아요. 이동이 많은 거는 임대잖아요. 그래서 임대에서 물론 자가를 사기도 하죠. 근데 정상적 패턴은 임대 전환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 건수는 전세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전세는 뭐 올 때. 근데
매매가 많다. 이거는 매매가 활성화됐다? 아니죠. 정부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매매권이 활성화돼요? 부동산 사장님들 지금 손가락 반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고 그 정도로 매매도 낮춰졌는데 그것보다 더 시장이 약화돼 있다. 뭐다? 갱신권 사용하냐라고. 왜? 나가봤자 집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세 가격은 19년 만에 최고치다. 무서운 거죠. 극도로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월세. 이건 또 뭐냐면 이거 통계 작성의 이제 어떤 비율이거든요.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다 월세로 전세가 전환됐다가 아니고 요즘에 그 전세 보증보험 그 금액 플러스 알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월세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집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선 제가 오늘 먼저 얘기할 건 비아파트 분의 공급이 왜 이게 좀 문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공급도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부동산 전체 주거 시장으로 봤을 때 소중 계층별로 봤을 때 또는 여러 가지 공사비 등 기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거 시장, 특히 임대 시장을 바라볼 때 제일 이슈는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이에요. 왜냐고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비아파트 부분이 공급이 작아서 여기가 임대가 오르면 위에 아파트 임대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아래를 봤더니 너도 올라오네? 너 계속 올라오네 임대가? 이게 좀 다른 상황이에요. 저항선.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상황이 저희가 이제 상황 지난 10년간 일어난 게 뭐 이런 것들이죠. 지난 10년간 저희가 보면 뭐 공사비 오르는 건 다 아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전세 사기였죠. 이것 때문에 특히 전세 사기가 이제 빌라 시장 위주로 특히 이제 외곽 시장 위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도 공급을 안 했죠. 극도로 줄었거든요. 아파트 대비하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준 거죠. 특히 그 가족 단위가 많이 머무는 3룸은 한 4, 5년 전에 좀 짓고 거의 허가 건수가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토지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죠. 임대 시장 불안하고 공급 안 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임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원자재도 오르고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가 그럼 상승하면서 이게 악몽의 굴레가 된 거예요. 이게 안 좋게. 그래서 공급 절벽이 특히 비아파트, 다세대 이런 거 위주로 심하게 일어나는 환경이 됐어요. 지난 10여 년간. 그래서 지금 공급 환경은 대단히 안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미 결정 내렸죠. 결론 보여드렸죠. 쉽게 나아질 환경이 안 된다. 이거를 개선할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서 지금 상황은 저거 어떻게 개선해요? 공사비 폭등 막을 수 있어요? 공사비를 우리가 너무 비싸다고 시민들이 선거에서 내립시다. 내려지나요? 안 내려져요. 전세 사기 트라우마가 쉽게 없어지나요? 걱정하지 마. 내 재산인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죠. 사기 두려워져요. 도심 토지 가격, 야 우리가 누를 거야. 무조건 정부가 누를 거야. 내려가나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본주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임대가, 야 우리 갱신권도 했고 우리 보증보험 더 낮출 거야. 비율.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모든 이슈는 지금의 핵심 이슈, 문제가 되는 핵심 이슈에 무게 중심을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급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보면 보증보험 비율 낮추면 그게 임대 시장을 완화시켜요? 공급을 완화시키나요? 전혀 아니다. 그게 잘못된다는 결론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증보험 제도 자체는 맞아요. 보증보험 비율을 낮추는 건 이건 문제 있다. 왜? 공급에 안 좋아 보인다.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 말씀 잠깐 이런 현상이에요. 요즘에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올해 1월달 정도 시장 조사했을 때는 진짜로 전세 보증보험 이하 전세 기준 자체가 비아파트 부분이 그런 게 대다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2달 전부터 나가서 보잖아요. 달라요. 전세 보증보험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 10만원, 20만원 많아졌어요. 왜? 집이 없으니까. 즉 그 말은 뭐냐면 정부가 예상했던 전세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또는 그 비율, 보증 비율을 이용해서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켜 보겠다는 그 안이 잠깐은 효과를 발휘했는데 장기로 봤더니 공급을 악화시켜서 지금은 효과가 없다. 약화돼서 오히려 임대가를 올리는 그런 왜 반전세라도 그런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분명히 지난 몇 년간 이거 효과 있었거든요. 전세 2억이면 그 이하였어요. 근데 지금은 추가 월세 부분, 전세 플러스 월세. 그래서 이게 임대난을 올수록 갈수록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게 보여요. 지금 상황이 보이고, 이게 이제 오늘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아파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비아파트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그 공급이. 왜? 뭐 우리가 비선호다, 뭐 그래도 아파트가 살아야지. 그건 당연한 마인드죠, 마음이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근데 월급은 안 올라.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 소득이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주거는 내가 그래도 도심에 살아야 돼. 도심에 있어야 잡기도 쉽고 좀 시간도 낭비 안 되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는 내가 좀 더 돈 모아서 갈 거야. 그러니까 좀 아파트 아니더라도 좀 이 역도 가깝고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이제 비아파트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급이 작살이 난 거죠, 지금 상황이. 그게 작살이 나면, 그래서 걔 임대가가 무작정 오르고 있어요. 거의 뭐 10분의 1 투하고 장난 아니게 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폭등이 돼요. 이분 선택지가 없어요. 왜? 정부가 아파트 우선은 살려면 대출도 엄청 막아놨잖아요. 보나마나 가격도 비싸고 정부 대출 규제가 살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아래를 가려고 봤더니 공급이 없어. 임대가 계속 오르네. 그러면 이 비아파트의 임대가가 폭등을 하면 어지러우니까, 이 비아파트의 폭등을 하면 이게 방어선을 형성을 해요. 누구 방어선? 정부가 이 아파트를 뭐 25평 아파트, 그러니까 제 말은 강남 여기 있는 거 말고 너무 거긴 비싸니까, 제 말은 좀 외곽 어느 지역에 이런 아파트도 정부가 어떤 규제에 의해서 대출 규제니 뭐니 막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밑을 보니 거기 세입자가, 거기 주인 밑을 보니 아래에 있는 비아파트, 뭐 경계선은 3룸이겠죠. 그게 워낙 공급을 제일 많이 안 했거든요. 비아파트 중에서 그나마 원룸, 투룸, 특히 투룸은 공급 좀 했는데 3룸은 뭐 씨를 말려버렸으니까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올라와요. 그게 이제 경계선이잖아요. 25평 아파트하고 제일 싼, 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싼 거라 칠게요. 그 중에 치면. 근데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서 누르고 있는데, 정부가 어디서 눌러서 누르고 했는데 정부 효과가, 정책 위에 효과가 없냐? 얘가 실수요잖아요. 거기 실거주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임대가 집 부족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속 밑에 있는 이 비아파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당연히 밑에서 내려가고 싶어도 아파트가 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얘가. 지금이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사태를 봤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보면 이 가운데가 불이 나야죠. 막 이렇게. 근데 옛날 같으면 여기서부터 퍼져가지고. 근데 지금 이 밖이 불이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외곽이 다 난리 나기 시작한 거죠.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상 시장에서는 우리 상급지가 시장을 주도하죠. 지금도 상급지 좋죠. 강남, 송파, 뭐 서초 좋죠. 지금이 진짜 문제는, 그렇게 오르더라도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광진구 같은 거 요즘 막 떴잖아요. 이렇게 떠도 왜 우리 동네 안 올라?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동네가 필요해요. 서울에서. 모든 대도심이 다 같이 오르면 머리 아프거든요, 사실 이게. 주택 공급 문제에서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답이 없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되면 안 돼요. 주택과 임대시장, 임차인 입장에서는 도시에는 차등된 지역이 필요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데 지금처럼 제일 저가 주택이고 가장 필요한 어떤 이제 임차부에서 보면 어떤 뭐 피난처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올라가는 사다리라 말할 수도 있고, 그게 필요한데 그 공급을 싹둑 잘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오르니 위에서 눌러도 아파트 가격,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들,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중심 지역이 아니어도 좀 빠져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 떨어질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떨어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불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먼저. 그럼 이 가운데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심각해요. 제가 아까 그래서 결론 먼저 드렸잖아요. 쉽지 않다. 이게 더 쉽지 않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지금의 이 상태는 우리가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앞으로 그럼 개선책이 빨리 나와주면 되잖아요. 우리 임차인들 투기꾼 아니잖아요, 정부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러니까 안정화시켜줄 방안을 빨리 보여달라. 근데 제가 아까 먼저 말했죠. 쉽지 않다, 여의치 않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시면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가라앉아 있는 거죠. 자, 멸실의 시대. 지금 멸실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파괴. 서울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사실 수많은 정비구역이 있어요. 400군데가 넘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못 가니까 정부건 지자체건 서로 그걸 가게 하려고 법들을 완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뭐 도심복합 개발에 관한 지원법처럼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해요. 도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역세권 활성화? 그거는 뭐 서울시 가서 역세권 활성화 기준이라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완화해 주려 해요. 왜? 제발 좀 사업하죠. 왜? 공급 방안이 그것밖에 없어요. 외곽에 만들면 또 새로운 도로에 또 거리 멀고 강남 가면 줄 엄청 서 있고 출퇴근에 잡이 여기, 직업이 여기 있으니까, 먹고 살기 이 안에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공급 방식이 문제예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 공급하기 방안이 뭐냐 보면 되는 거죠. 정부의 상황이 뭐로 공급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근데 이게 멸실의 시대예요. 수많은 정비사업 위주로 한다며요. 정비사업의 시작은 우리가 말하는 이 정비사업,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죠? 부시고 시작해요. 부시고. 파괴, 아까 썼잖아요. 파괴하고 시작한다고. 그래서 옆에 제가 썼죠. 마이너스 공급. 썼잖아요, 사실은. 특히 재개발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은 예를 들면 그 5층짜리 우리가 옛날 시형 아파트 같은 거 거의 사라졌죠. 서울 지역 중심. 대부분 이제 새로 시작해도 뭐 10층, 9층, 뭐 10층 이런 것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시작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가 물량이 용적률 웬만큼 많이 주지 않은 좀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저층이 남아있는 건 어디일까요? 저층이 남아있는 건 다세대 비아파트 지역이죠. 뭐 저층 많은 게 강북구, 뭐 광진구, 뭐 이런, 그다음에 뭐 관악구, 강동구 일대, 암사동 이런데 저층이 쭉 남아있죠. 그런 지역을 활용 안 할 수가 없어요. 활용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부실 때 더 문제가 있어요. 재개발은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이게 임대가 더 악화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먼저 잠깐 보고 지나간데요. 그 아까 우리 공급 방식이 이 정비 사업이란 거 어디에 나온 거냐면, 자, 정부가 말도 하지만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지금 3차거든요. 23년부터요. 이게 23년부터 장기 10년 보는 거죠. 여기서 딱 볼 페이지가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핵심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뭐 사회현상 어떠고 저떠고 해서 다 넣었는데 그런 거 다 보시면 하고, 핵심인데 뭐만 보면 되냐면, 글자 너무 작죠. 좀 확대해서.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수요가 도심에서 최저 사업 유형을 활용. 이거 나머지 사업 방식은 그냥 정비 사업 하나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또 다른 건 뭐냐? 자, 여기서 이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선호 높은 도심 확대인데 뭐를 활성화하겠다? 이거였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대상에서 지원. 뭐라고요? 지원. 대상으로 전환.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정부가 지금 하는 건 뭐냐고요? 이게 기본 방향성인데 거기서 하도 집값 오르고 임대 오르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해서 약간 조절을 해보자 이거지, 이게 바뀌지 않아요. 저게 핵심 방향이에요. 지금 그래서 잠깐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저게 바뀔 거냐? 안 바뀌어요. 장기적 계획이 있고 정책이 있어요. 그럼 정책은 뭐 대외 여건 아니면 국내 여건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변화 올 때, 무슨 아시죠? 장기적 계획은 우리가 학자부터 모든 국가적 뭐 인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고령화가 어때, 도시 집중화가 어때, 산업 변화는 어때, 모든 걸 고려해 봤더니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방향인데, 정책은 뭐냐면, 야, 갑자기 뭐 금리가 올라, 대외에서 무슨 전쟁이 났어, 물가가 상승해, 뭐 이런 요건 때문에 잠깐 조절해서 좀 잠깐 이쪽으로 가보자, 반대로. 뭐 이런 거거든요. 장기적 방향은 저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게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급은 다 어디다? 도심이고 다 정비 사업이다. 그래서 뭐를 할 거다 시작할 때 다 부실 거야, 파괴할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요. 멸실, 이주. 그래서 이주민이 막대하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임차 시장이 어쩔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개선 방향도 상당히 힘들다. 왜? 자, 더군다나 재개발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아파트는
이런 거예요. 한 가구가 살면 그냥 한 가구 살아요. 대부분이. 예. 근데 재개발지역 가서 단독을 보시면 분명히 다가구도 이런 형태도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 단독이나 다가구 말고 단독도 가서 보면 집은 분명히 하나예요. 집은 한 개인데 안에 보면 이게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어가지고 보시면 거기에는 1명, 2명, 3명, 4명, 5명 한 5가구 사는 데 있고 심하 6, 7개 사는 가구도 있고 2, 3가구 사는 데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실제 통계상으로는 집을 하나 부시는데 나오는 가구수 즉 이주해야 할 이주민 가구수를 말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가구수랄까? 숨어있는 가구수는 좀 더 많다. 그래서 집은 사실 작건 크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왜냐하면 저층주거지 아까도 말씀한 저층주거지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명분을 역세권 줬지만 결론은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봤는데 우리가 뭐냐면 더 많은 세대수가 나올 수도 있다. 많은 세대수가. 그래서 임차 시장은 쉽게 안정화되기 힘들어요. 근데 재개발을 활성화 안 시키고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층 주거지 거기밖에 없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법을 계속 완화하고 바꾸고 말은 정치적으로 야 강화할 거야 하지만 완화시키면서 이미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뭐 이렇게 포털에다가 도정법 개정 이렇게 쳐보시면 올해 3월 달에 그 도시환경정비법 완화한 거 다 내용 나오거든요. 그거 민주당 국회의원들 주도한 거예요. 나와요. 보시면 돼요.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완화할 수밖에 없어요. 완화로 가요. 아까 제가 장기 주거계획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무조건 방향이에요. 잠깐 옆에 가는 거 규제는 뭐냐면 잠깐 이탈하는 거고 정책인 거지. 결론 냈고요. 이거 또 문제는 제가 이런 거예요. 노후주택 미스매치. 이건 다 아시죠? 이게 노후주택이 이거 해봐야 철거하고 해봐야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아파트로 이동 불가능하다. 가격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게 뭐냐면 이 일부 소득계층 여기서 일부 소득계층의 임대시장은 제가 머리 긋게 되는데 답이 쉽지 않아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절대로 그냥 나는 투기꾼 아니야 정부가 어떻게 하겠지 못해요. 내가 정부가 지원해준 연구 아파트 가겠다 그러면 소득 엄청 안 좋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는 엄청나게 부실 거예요. 다 철거. 아까 지금 서울시에 구역정된 게 한 470, 80개 되나? 90개 되나? 뭐 그게 바로 다 가던 추가된 데 따로 가던 많이 갈 거예요. 다 노후 저가주택 부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로 가는 거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임차로 계신 분들 특히 비아파트 부분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행동을. 여러분을 위한 개선 방향은 쉽지 않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재개발 거 투자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이게 아까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괜히 샀다가 아파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합원이 급할까요? 정부가 급할까요? 자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임대가 계속 폭등하면 서민 임대가 폭등할까봐 정비사업도 못 간다? 그렇게 바보가 될 수는 없어요. 선택은 해야 돼요. 보나마나 그 길 하나니까. 제가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이 오든 정비사업 위주로 가요. 그러면 그걸 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분담금 오르면 조합원이 그만두면 되죠. 근데 정부는 서민 주거 대랑 이거 공급 붕괴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계속 뭔가 완화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뭔가 공급이 안 될 때 이런 임대 폭등할 때 급한 건 누구다? 정부다. 즉 세입자분들이 내가 정 안 돼서 나 그냥 몸테크로 비슷하게 나중에 아파트 청약하려고 했는데 청약도 너무 경쟁 심하고 공급도 안 나오고 정 안 되지 임대가 오르니까 사야 되겠다. 근데 걱정은 돼. 왜? 빌라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빌라 혼자 뜬금없이 혼자 있는 데는 안 되죠. 근데 저층 주거지가 강화되고 혼자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은 고민하셔도 돼요. 정부가 계속 방안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고민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미 선거에서 봤잖아요. 지금 주거 난 이러고 뭐 하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잖아요. 다음 대선 때 어떡할 건데. 그 전에 뭔가 방안을 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도심 노후와 공급 절벽 쓱 지나가죠. 그래서 규제 카드도 고갈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맞다는 건 멸실 이주 폭탄. 제가 계속 이거 강조하는 거. 멸실 이주 폭탄. 이것 때문에 정부는 뭐다? 규제 완화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외형을 더해서 일부 규제 완화하든지 아니면 틈새가 존재하는 인정을 규제하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빌라 시장 이런 거죠. 하나 예로 다세대 그거 27년까지 12월까지 뭐 신축가 주택에 대해서 6억 미만 그거 이제 세대수 포함 안 시키잖아요. 워낙 공급 부족하니까 그 안을 만들듯이 어떤 빈틈을 만들게 돼 있어요. 특히 서민주택은 그래요. 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분이 더 수요가 많거든요. 이왕이면 빌라는 임대로 가고 아파트는 살려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비아파트 공급이에요. 이게 성향 자체가 모두가 임대로가 더 우선이어서. 근데 이게 공급이 절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시장 내려온 걸 막아버려요. 그냥. 많이 아셨죠?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조합사 많이 갖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분명히 완화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외형상으로 정치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시죠. 전세 폭등 상황에서 언제 멈출까? 미리 얘기했어요. 쉽지 않다고. 쉽지 않습니다. 전세 폭등 상황 멈추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임대 폭등 시대의 피해자는 누구? 임차인. 여기가 재개발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피해자는 임차인. 옆 동네가 재개발 가도 몰려오면 또 임대가 또 폭등, 토지가 폭등, 임차인. 탈출구도 임차인을 벗어난 것밖에 없어요. 다운사이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매매도 고려하셔야 돼요. 특히 그 가구수 좀 2인 가구 말고 3인 가구 이상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소득이 확실히 뭐 장기로 오르겠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매입 고려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시장 심각해요. 그냥 서울 시내 부동산들 한 달 조사하겠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보셔서 몇 군데 찍어서 나가서 임대만 조사하세요. 임대만 어떤 상황인지 완전히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나눠줬고요. 전세 폭등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적극 대응하는 말로 했고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